자,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3번이 정답인 건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책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책에 없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없어도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그냥 해도 나중에 합격을 하셔야 돼요. 하게 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또 실수하게 되는 게 없어도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건물의 감가는 아까 현금 수지예요? 현금 수지는 아니에요. 영업경을 포함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함축적인 문제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갖고, 그 다음 이제 또 요약집을 천천히 또 좀 해드려 볼게요. 아까 이제 요거를 보시면서 요약집 한번 가겠습니다. 요약집도 제가 충실해야 되니까 요약집 가시면은 아까 천천히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내용들을 이제 본다면 페이지 아까 교재에 제가 안 한 게 있는데 10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04페이지 가시면은 104페이지에 아까 제가 3번 순여소득까지 말씀드렸죠. 자, 그럼 세전은 어떻게 돼요? 칠판. 세전원금 수지는 부채 서비스를 뺀 거죠.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이거든요. 그걸 공제했고 부채가 없을 수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가 없으면 얘와 얘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세우는 세금을 뺐죠. 근데 우리가 개인은 소득세 내지만 법인은 법인세 내잖아요. 법인세도 여기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6번이 굉장히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능 총소득과 유효와 순소득은 총투자에 대한 대가며, 세전과 세우는 지분 투자의 대가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이게 최상인데,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운 것 중에서 이제 천천히 가볼게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세요? 네. 천천히 얘가 갈 테니까 좀 빠르면 빠르다고 하세요. 천천히 갈게요. 순소득 기억나시죠? 빚을 뺐나요? 아직은 안 뺐나요? 그럼 이자와 원금 알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아직 안 뺐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만 있어요? 총 자본 수익률도 있어요. 지르트 효과 기억나시죠? 잠깐만 좀 기억을 하시면 그거와 연결돼서 가면은 만약에 20억이 전체 총투자액이고요. 총투자액이고, 자,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 돈이에요. 내 돈이 들어간 게, 내 돈이 지분이 10억 들어갔죠. 10억 들어갔고, 지분 투자액이 되고, 저당은 지예요? 저분이세요? 저분이 은행이시죠? 타인 자본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10억에 대해서 저당 대부에게 나갔으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먼저 얘기해 보십시오. 자, 노총이든 아니면 순소득이든 아직은 빚을 뺐어요? 아직 안 뺐어요? 따라서 돈을 안 빌렸다. 안 빌렸다라는 자체의 전체적인 금액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아직까지 느낌이 안 오는데, 만약에 얘가 2억 벌었다고 봐봐요. 그럼 얘는 아직 빚을 뺐어요? 아직은 안 뺐어요? 안 뺀 소득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런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총 자본이 총 투자 수익률이거든요. 총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자, 여기는 아직 빚을 뺐다, 빚을 안 뺐다. 안 빼서, 자, 따라해보세요. 20억으로 간다. 그럼 20억으로 간다면 2억이라면 10%니까 얘가 총 자본 수익률이니까 요거는 총 투자로 가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요, 빚을 뺐어요. 뺐잖아요. 대답해봐요. 뺐죠? 그럼 2억에서 그냥요, 이자를 빼야 돼요. 그러면 금액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적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20억이 아니라 내 10억 대비로 가자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따라서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을 투자로 지분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자를 뺐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10억을 내려야 됩니까? 내려야 되잖아요. 조용합니다. 갈게요. 아까 얼마가 내려갔었죠? 자, 이건 이자를 뺐어요? 아직 안 뺐어요? 안 빼고 전체에서 그냥 2억을 먹은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자를 뺐다는 건 그냥요, 내가 수익이 적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금액이 아니라 내 10억 대비로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입니까? 총 투자로 계산합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무슨 투자로? 지분 투자로 가는 거죠. 이자를 뺀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무슨 말이냐? 여기는 따라서 돈을 안 빌렸다. 그러면 그냥 20억 되고 2억 먹은 거죠. 돈을 빌리게 되면 그냥 이자를 빼야 돼요. 그러면 내 돈에 대한 대비의 수익률을 간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무슨 투자가 되고? 총. 여기까지는요. 지분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잠깐 108페이지로 넘겨보세요. 108페이지 넘기시면은 108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108페이지에 따라해보세요. 어림셈법. 찾으셨어요? 근데 좀 제가 책을 안 써가지고 좀 저자분 책을 잘 쓰셨는데 좀 안타까운 게 요렇게 박스를 쳐줘야지만 맞아요. 다음에 승수법. 지금 칠판 보고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자, 요 조순까지는 여기 맞네. 여기 딱 여기까지. 맞아요, 이거? 여기 딱 맞네요, 이게. 조순까지는 빚을 뺐어요? 아직 안 뺐어요? 그럼 어떤 투자액으로 가는 거죠? 총투자액이라는 게 들어와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해 갔나? 자, 지금 내가 어림셈법, 승수법인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총소득과 순소득까지는 어떤 투자액으로 가는 거죠? 총으로 가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는 빚을 뺐죠? 그럼 세전과 세후는 무슨 투자로 가는 거죠? 지분 투자로 가는 거죠. 저 지금 108페이지 보고 있는데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순수법과 수익법이 역수관계잖아요. 그럼 우리가 총과 수는 어떤 투자로 가는 거고요? 총 투자로 가는 거고, 세전과 세후는 무슨 투자가 올라가 있어요? 지분으로 간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이게 머릿속에 두셔야 제가 나중에 승수법 할 때 수월하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가셨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자, 페이지에 104페이지로 다시 가셔서, 104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아까 거기에 동그라미 6번까지 했었죠? 그럼 얘기해보세요. 가능 정도가 순소득까지는 어떤 투자액에 대한 대가고요? 총투자고요. 세전과 세후는 무슨 투자에 대한 대가죠? 지분이죠. 그럼 오늘 잘 못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제가 요 총소득과 순소득은 어떤 투자액에 들어가야 되고요? 총투. 세전과 세후는요? 지분 투자로 들어간다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교재에 빠진 게, 자, 따라합니다.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가 빠졌어요. 이게 지금 여기 기출이거든요. 저 보세요. 기출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기출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소득세율이라는 게 있죠. 그럼 영업소득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영업소득세를 그냥 우리가 구해야 된다. 구해야지만 이 기출문제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영업소득세. 자, 영업소득세를 잠깐 보여드리면, 영업소득세에 대한 계산 방식은 이렇게 돼요.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소득이 있으면 그냥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근데 이제 용어가 좀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게요. 아까 여러분들 불량부채가 있었죠? 이걸 따라서 대손충당금.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손충당금. 아까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왜 대손충당금이라고 얘기도 하고 불량부채 얘기라고 하고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도 얘기를 하느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충당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자, 공실이 됐어요? 아직은 예상을 해요. 임대료 아직 안 받았어요? 못 받을 걸 예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충당한다. 충당을 해서 미리 빼주는 거란 말이에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지금 공실이 된 거예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능소득의 10%를 넣을 수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임대료 못 받을 거에 대한 충당금입니까? 못 받을 충당금을 따라서 대손충당금. 근데 여기는 따라서 대체충당금. 그러면 글씨도 다르죠? 이 대체충당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 임대사업 하려면 그냥입니까? 일정 기간 하면 이렇게 교체해줘야 됩니까? 교체했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 맞지? 이건 임대를 못 받아서 충당하는 거야? 요거 교체해주기 위해서 충당하는 거야? 이걸 대체충당금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대체충당금을 영업경비에 미리 빼줬단 말이에요. 빼줬는데, 여러분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이게 봐봐. 가치를 올리는 거는 경비 처리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 이 대체충당금은 나중에 가면 건물을 교체해주고 막 그러면 그럽니까? 건물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럼 가세를 해서 더해자는 거예요. 따라서 과세가 된다. 공제 뭐 해요? 못 해요. 못 해서 가세 가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봐봐요. 이자와 원금은, 이자는 내가 먹는 거예요? 은행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내 가치를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이 원금이 나한테 상환됐다는 건 그냥입니까? 내가 가져가는 겁니까? 가치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자는 그냥입니까? 공제가 됩니까? 근데 얘는 과세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그냥입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빼는 것은 딱 두 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자와 감가만 뺀다. 뭐하고 뭐만 뺀다고요? 이 두 가지만 세액 공제되고 나머지는 다 과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게. 답을 순대이감, 세대 원감. 여기서 빼주는 건 뭐만 빼주겠어요? 감가만 빼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요거만 나왔지, 요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요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답을 순대이감, 세대 원감. 자, 빼는 건 뭐만 빼준다? 감가와 이자만 빼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요거는 이제 감가만 빼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감가예요? 건물의 감가예요? 건물의 감가죠.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집에서 자, 영업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몰라야 되나요?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지만 공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요거와 차이점은 왜 이렇게 돼요? 교수님 그러면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줬죠.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였잖아요. 그 원금과 이자를 여기서 빼오는데 자, 봐봐. 이자를 또 빼면 돼? 안 돼? 그러면 이중되잖아요. 하여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원금은 빼주면 안 됐죠? 근데 빼줬으니까 그냥입니까? 다시 더해줍니까? 아까 대체도 경비에서 뺐는데 다시 더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순대이감. 자, 그럼 가미는 그냥이요. 세액공제가 되죠? 됐어요. 가미. 겁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니. 그럼 가미는 플러스 하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순대의 가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세대 원감은 좀 안 나오고. 그래서 요 순서를 좀 알아야지 풀기 때문에 제가 요 10, 아까 몇 번이냐면 지금 7번 문제 있죠? 7번 문제 찾으셨어요? 이걸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자, 갑니다. 7번 찾으셨나요? 갈게요. 같이 가요. 자, 7번에 이제 얘기해 보세요. 다음은 임대료 1년간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와 관련된 틀린 것은 자, 호당 임대료가 얼마예요? 7번. 호당 임대료 얼마예요? 요거 이제 안 넘긴 게 요거 같이 하려는 거예요. 600이에요? 그럼 계산기 치세요. 600을. 600만 원. 쳤어요? 거기다가 임대 가능 호수가 몇 호예요? 그럼 곱하면 나오죠?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왔어요? 얘기해봐요. 나왔어요? 강의 참여하세요. 시험 문제, 계산 문제 나와요. 얼마 나왔다고요? 2억 4천이 나왔죠? 그래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요, 공실을 빼줘요. 공실이 몇 %예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 뭐냐면, 아까 2억 4천이 나왔죠? 그럼 2억 4천을 고대 놔두세요. 2억 4천에다가 보세요. 만약에 여기다가 10%하면 2,400에서 하면 또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마이너스 10%를 누르세요. 그럼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해요. 마이너스 10%를 눌러보세요. 조용합니다. 누르셨어요? 그럼 그냥 자기가 10%를 빼요. 빼서 남오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럼 얼마가 나왔어요, 여기? 2억 1,600이 나왔어요? 다시 갈게요. 요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 그럼 마이너스 5% 빼라고 하면 그냥이야 마이너스 5%를 누르면 돼. 누르면 지가 알아서 계산해줘요. 계산기를 이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2억 1,600이 나왔나요? 그럼 운영경비가 얼마입니까? 운영경비가 1,600인가요? 1,600이고 그걸 빼게 되면은 순영업소득이 되죠. 그럼 2억이 될까요? 2억. 근데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아까 부채 서비스 아시죠? 이게 따라서 원리금. 이게 원리금이에요. 이거 못 찾으시더라고요. 찾았어요? 아니, 내가 얘기했으니까 찾았잖아.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리금 상환액이 있어요.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 여러분들. 무슨 서비스액이라고요? 요걸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원리금 상환액이 무슨 서비스인지 우리는 아셨어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저 빼도 되겠어요? 그럼 여기 얼마의 원리금이? 9천이에요? 그럼 9천을 빼줘요. 그럼 얼마 남아요? 1억 1천이 남죠? 그런데 교과서 없지만
영업소득세 계산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출문제를. 아까 순대이감 기억나시죠? 자, 갑니다. 답보세요. 순대, 가미. 그럼 순대를 빼줘요? 가미를 빼줘요? 보통 우리 시험 문제는 대체 충당은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죠? 나중에 나오면 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순영업소득이 지금 얼마였죠? 2억. 불러주세요. 이자 있어, 이자? 자, 자, 원리금을 찾아야 돼요? 이자를 찾아야 돼요? 원리금은 두 개 다 더한 거잖아요. 이자만 찾으셔야 돼요. 이자 얼마? 감가상각액. 이걸 빼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자가 2천인가요? 감가상각비는요? 1,000만 원인가요? 자, 그럼 이걸 빼줘야 우리 세법 시간에 과세소득이 나오죠. 그러면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3천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억 7천이 되겠죠. 세율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세율이 몇 %죠? 그럼 여기다가 30%를 눌러보세요. 1억 7천에다가 30%를 눌러보세요. 곱하기 30%를 눌러봐요. 계산을 해줘야 얘가 나와야 될 텐데.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5,100만 원 나왔어요? 5,100만 원이 영업소득세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5,100만 원. 자, 그럼 다 끝났네. 자, 그럼 칠판. 그러면 봐봐. 아까 여기까지가 세전이 1억 1,000이었죠? 그 영업소득세가 얼마예요? 5,1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5,100이 되면 세후현금 수지는 5,900이 되나요? 그럼 틀린 지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틀렸을까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거 얼마가 된다? 5,100이 된다는 거죠. 하셔야 됩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실력이 안 늘어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자, 여기 그냥이야 영업소득세율이 있어. 그러면 무슨 소득세를 구하는 식을 알아야 돼.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화이팅! 그래서 내가 여기 화면에다 집어넣는 거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순대, 가미. 순대를 빼줘요? 가미를 빼줘요? 가미를 빼주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서 순대를 사가세요. 그래서 자녀분께서 3명이 있으신데 한 분이 계속 순대를 많이 드세요. 네가 순대를 다 처먹다니? 가미 이렇게. 그럼 순대를 빼주는 거예요? 가미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만 빼주면 돼요? 감가만 빼주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꼭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정답은 요거 4번인 건 이해 가셨습니까? 자, 갔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 갈게요. 자, 이제 따라해 보세요. 지분 복귀액의 계산. 페이지 104페이지. 다 왔어. 이제 종착역까지 왔어. 지분 복귀액의 계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스토리를 다시 하고 계속 반복을 할게요. 내가 지금 20억에 총 투자를 했어요. 지분은 남의 돈이에요? 지분은 내 돈이에요? 저당이 남의 돈이죠. 그럼 10억이 지분 투자액이 되고, 그 다음에, 자, 10억이 저당이라고 한다면, 자, 대부액이라면, 자, 이 내 돈이, 따라서 취득 때 들어간다. 취득 때 내 돈이 들어갔죠. 대답해봐요. 20억을 샀으니까. 근데, 자, 내 돈이 들어오는 것은 운영 시에요? 처분 시에 들어와요. 처분 시 양도했다면 25억이 들어오죠. 그럼 이 안에 내 돈이 포함됐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지분이 복귀한다는 건 운영 시입니까? 처분 시의 계산입니까? 처분 시의 현금 수지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각의 현금 흐름이라고 나오는데, 매각. 제가 영업 현금 흐름이면 매각 현금 흐름인데, 그러면 그냥이요, 양도 가격이라는 게 있죠. 매도 가격. 그래서 양도 가격이 이제 25억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총 매각대금이라고 나오는데, 자, 대답해 보세요. 총 매각 대금이라고 나오는데, 자, 얘기합니다. 그냥요, 경비부터 내요. 뭐부터 내야 돼요? 그럼 경비를 빼게 되면 순이라는 게 나오나요? 그럼 순 빼면 세전이 나오나요? 자, 그럼 순에다가 뭘 빼야지만 세전이 나오나요? 부채. 경비, 부채, 세금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걸 세금을 빼게 되면 또 세후가 된다. 자, 그래서 따라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비를 빼서 순매도액이 나오면 미상환 저당 잔금이 있죠.
자, 아까 부채 서비스액은 뭐라고 했죠? 원리금. 뭐와 뭐를 더한 거예요? 원금과 이자. 그 만약에 10억에서 5억을 갚았으면 5억은 상환했어요? 아직 미상환했어요? 잔액이 된다는 거죠. 세전이 되고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예요. 무슨 세다? 양도소득세. 거기 자본이득세라고 나와 있어요? 옆에 양도소득세를 넣는 게 참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들어보세요. 자, 요즘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냥입니까? 여기는 영업이 들어갑니까? 따라서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영업소득세. 자, 여기 영업이 들어가요? 매도가 들어가요. 매도비용, 매도가격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까? 여기는 부채 서비스액이죠. 여기는 미상환 저당 잔금이죠. 자, 여기는 세전것인데 여기는 따라서 세전 지분복기액. 자본이득세와 영업소득세는 틀리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인데 10원 빼면 80원이고 10원 빼면은 70원이면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이거는 위에 게 큰 편이죠. 경비 나가니까. 근데 그냥요, 잔액이 없을 수 있어요. 얘와 얘가 같을 수 있고, 양도 차이가 없으면 얘와 얘가 같을 수 있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투자분석기법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는 단어가 나왔나요?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얘 다음에 이제 반드시 출제되는데, 자, 할인은, 자, 따라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럼 현금 수지를 분석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달아놨는데, 자, 우리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갈게요. 그럼 3가지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순영가법, 내부수익법, 수익성 지수법이 있죠?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본 다음에 이제 아마 어림세법하고 이제 그 비율분석법 이제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여기만 이제 조금 장식을 해볼게요. 자, 할인은 그냥입니까? 자, 내가 현재 낸 거는 현재지만 미래 수익은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그래서 할인을 따져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럼 여기 현가가 안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고,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걸 분석했죠? 그럼 나간 게 많아야 돼요? 유입, 들어온 게 많아야 돼요. 항상 세후 소득이고, 이건 지분 투자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순영가법은 네프리젠트 밸류라는 순영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따라서 뺐다. 자, 어떻게 했어요? 빼서 그 금액이 그냥이요 0보다 커야 돼요. 커야지만 투자하시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대한 3억 3천만 원을 벌었다면은, 자, 이거를 아까 땡기는 게 일시불의 현가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1년이면 1승이고, 자, 여기에 따라서 할인율이 들어가요. 그렇지.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했네요. 무슨 수익률로? 그럼 요구 수익률은 그냥요, 최소한 보장이 돼요. 그럼 안전하게 기회비용 이상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보장도 하면서 요게 10%다 그러면 0.1이니까 1.1이니까 3억이 되겠죠. 그럼 3억에서 1 빼면 2억을 벌었죠. 그냥입니까? 2억만큼 이익이 났습니까? 부를 극대화시키고 기회비용 할인율도 보상하니까 항상 얘가 낫다는 거죠. 따라서 순영가법이 우수하다. 가치가산이 되고. 자, 그런데, 자, 내부수익법은 그냥 있어요. 얘를 같게 했어요. 같게 하게 되면 할인율이 생기죠. 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현금 수입의 현가와 현금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뜨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편법인데요. 들어보세요. 자, 1억이 나갔고 1억 2천만 원이 미래의 수익이라면 따라서 같게 하는 할인율. 그러면 1 플러스 R에 같게 하는 할인율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1년이면 1승. 그래서 요걸 구하는데 요게 따라해보세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럼 요거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할인율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얘가 이제 어렵지만 편법을 좀 가르쳐 주는데 항상 얘는 값이 1년이 나온다. 자, 그럼 얘 볼게요. 얘랑 바꿀 수도 있죠.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예, 바꿔도 돼요? 3이 나오면 2로 나눌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1로 넘어가고 1로 올 수 있죠?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제가 할 때 그렇다.
끄떡끄떡 하면 돼. 1억 2천에다가 1억이 내려가겠죠. 내려가고 1 플러스 R이 오고 요게 1.2가 되니까 1 플러스 R에다가 R이 넘어가니까 빼주죠. 0.2가 되는데 자, 따라서 따라하지 맙시다. 그거 하지 말고 자, 따라서 1억을 내린다. 따라서 투자액을 내린다. 내가 한 걸 내리면 돼요. 내가 하는 대로 해요. 내렸죠? 내리고 따라서 차익값을 올린다. 그럼 내가 1억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요? 그럼 20%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따라서 20%. 그럼 0.2에 대한 20%에 대한 이 할인율만 알아야 돼요. 요구 수익률을 가져와야 돼요.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 할인율을 가지고 비교한다는 거죠. 자, 따라해보세요. 학계론에서 요구가 나오면 작아야 된다. 내부가 기대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현금유의 평가와 유출 같게 하니까 따라보세요. 순영가를 0으로 한다. 같으면 0이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겠죠. 자, 그래서 따라보세요. 같게 한다. 수익성 지수는 따라보세요. 나눈다. 자, 이건 뺀 거예요? 같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유입을 유출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3억을 1억으로 나눠서 이것도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거든요. 나눠서 자,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따라서 지출 평가에 대한 수입의 평가. 그럼 분모에 대한 분자라고 하셔야 되죠. 그럼 얘가 그냥요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투자하겠죠. 따라서 빼갔나. 자, 그러면 얘는 유입과 유출을 그냥 했어요. 뺐어요. 뺀 금액이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고 이건 그냥요 같게 했어요. 그 내부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보다 커야죠? 요거. 나눠서 그 수치가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여기 갑니다. 따라서 빼갔나? 그럼 순영가는 뭐보다 커야 돼? 0. 내부가 요거보다 커야 되죠? 수익성 지수가 우리가 1보다 커야 된다는 걸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볼게요. 자, 순영가와 내부수익법에서는 따라서 순영가가 우수하다. 어떤 게 우수하다? 자, 순영가는 그냥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그럼 최소한 보장이 되죠. 안전하게 보장되면서 수익도 보장되기 때문에 어떤 수익률이 더 우수하다? 순영가 갑니다. 그럼 순영가는 아까 무슨 수익률로 할인했어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미리 사전에 이걸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지만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이 무슨 수익률로 할인했어요? 그러면 얘는 각계에서 얘만 구하는 것이 사전에 요구를 결정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갈게요. 칠판 순영가는 무슨 수익률로 할인합니까? 내부 수익률법은요. 내부 수익률 알겠죠. 맞습니까? 지금 까먹기 때문에 제가 치킨 집 가갖고 아줌마한테 아줌마 뼈 좀 빼갖고요 순살 좀 달라 그랬어요. 잡으세요. 순살이요. 그때 이 아줌마가 냈네 이게 대답해요. 다시 순살이요. 냈네. 그럼 순영가는 무슨 수익률 할인하고? 순영가 내부 수익률이야? 요 수익이지. 순네? 야? 아니야. 순살이잖아지. 순살이요. 그럼 어떻게? 그럼 얘를 할인하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재투자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법이 더 우수하다고 그랬어요. 금액이니까 항상 달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억에서 1억을 더하면 2억이 되죠. 근데 수익률이 얘가 20, 30, 50%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가치를 합산한다는 건 어떤 법만 된다? 순영가. 어떤 게 제일 좋다? 순영가. 근데 얘는 이제 먼저 달성할 수 없고 적용할 수도 없고 복수가 나올 수 있어요. 복수는 한 개예요? 여러 개가 나와요.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순영가로 가야 됩니다. 큰 거 선택하면 안 되고 독립적일 때는 어떻죠? 하나의 대안일 때는 그냥입니까? 결과치가 반드시 동일합니까? 유입이 크다면 어떻게 돼요? 순영가 0보다 크고 내부가 0보다 크겠죠. 근데 베타적이라는 건 그냥이야 다른 대안들이야. 그럼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베타적이 다를 때 어떤 법이 더 우수하다? 순영가가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럼 칠판 우리가 책 봅니다. 10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105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개념 갑니다. 미래 현금 유입과 유출을 그냥입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했습니까? 할인했고. 그 다음에 분석 절차는 그냥 참고하세요. 밑에 현금 수지는 운영과 처분을 다 봤죠.
그래서 운영의 소득의 세후 현금 흐름까지 다 받고 처분의 자본이득 세후까지 다 받고요. 근데 측정도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리을번에 얘는 화폐 시장 가치를 그냥 안 했다 고려했다. 고려하고 디귿에 보시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따졌죠. 운영과 처분. 자, 그럼 현금 흐름은 어떻게 돼요? 유입에서 유출을 빼는 그 현금을 보는데 맨 밑에 가시면 순영가법이 있어요. 자, 칠판. 순영가는 자, 얘기해 보세요. 갖게 했어요? 나눴어요? 뺐어요? 그 금액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미래 현금 유입 평가에서 현금 유출 평가를 빼서 그것이 2번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자금은 기각하겠죠? 같은 숫자고요. 할인율이 무슨 수익률로 할인했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항상 순영가가 플러스 나오고 최소한 만족하니까 항상 불을 극대화시키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내부 수익률은 뺐어요? 갖게 했어요? 그러면 유입과 유출을 갖게 하는 할인율이죠. 그래서 순영가를 0 수익성실로 만들기 때문에 내부하고 요구 중에서 어떤 게 커야 돼요? 요구가 작아야겠죠? 내부가 커나 투자가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순영가는 요구 수익률로 하지만 내부 수익법은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죠? 따라서 순살이요. 그럼 어떻게 돼? 냈네. 그 순영가법이 내부보다 그냥입니까? 이론적으로 우월합니까? 자, 왜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요구 수익률을 만족합니까? 최소한 보장에 대해서 안전하게 가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2억을 벌었으면 내가 이익을 생긴 거잖아요. 근데 요 기대 수익률은 그냥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20%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나오지 못하죠. 복수가 나오니까 어떤 게 더 우수하다. 순영가. 근데 기출문제집을 풀었었지만 왜 우수한지는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 어떤 법이 낫다? 순영가. 수익성 지수 있어요? 얘는 뺐어요? 갖게 했어요? 나눴어요? 1보다 커야 되죠. 자금을 기각한다. 자, 그럼 종류로 가볼게요. 밑에 순영가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항상 세후 현금 수지 형태 가치와 세후 지분 복귀를 갖춰서 지분액을 빼죠. 순영가 0보다 크고 자금은 기각한다. 상호 배타적인 그 중에서 가장 선택하고요. 내부는 그냥요 유입과 유출을 갖게 했어요. 순영가를 0으로 했죠. 그래서 독립적일 때는 그냥 하나를 선택했을 때 내부가 0보다 크거나 때 처지하고 자금은 기각한다. 상호 배타적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걸 선택해요. 수익성 수는 뺐어요, 갖게 했어요, 오른쪽 나눴어요. 그럼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독립적일 때는. 상호 배타적일 때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선택하죠. 그래서 투자 우선을 결정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단일 투자에선 수익성 수가 순영가가 동일하지만 상호 배타적일 때는 서로 같다,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별표 한번 쳐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들어보세요. 만약에 얘랑 비교한다면 순영가가 A도 B도 다 2억이 나온다는 건 그냥입니까? 순영가가 같습니까? 그럼 수익성 지수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입에서 유출을 뺄 때 만약에 3억에서 1억 빼도 2억 나오고 4억에서 2억 빼도 2억 나온다면 1억 투자해서 2억 번 게 나요? 2억 투자해서 2억 번 게 나요? 1억에서 2억이 낫지. 근데 그런 건 잘해. 그럼 초기 비용이 많아야 돼요? 좀 적어야 돼요? 수익성 지수가 커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6번에 갈게요. 파란 색깔 의. 순영가법과 내부 수익법은 그냥입니까? 자, 칠판. 두 개 다 화폐 시장 가치는 고려했나요? 고려했죠?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아까 제가 독립적일 때는 그냥요, 결과가 동일해요. 하나를 봤을 땐 순영가가 크면 0보다 크면 내부가 요보다 크죠? 근데 상호 배타적일 때는 그냥입니까?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까? 어떤 법이 더 우수하다고 그랬죠? 순영가가 더 우수하다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밑에 박스를 볼게요. 투자 규모가 다른 게 상호 배타적이에요. 지금 A와 B 대안 나와 있죠? 지금 보고 있나요? 자, 그럼 보세요. 순영가를 따졌을 때는 어떤 게 더 커요? 순영가는 수치가 큰 게 크잖아요. B가 더 크죠? 근데 내부 수익률을 봤을 때는 어떤 게 커요? A가 더 크잖아요. 찾았나요? 읽어볼게. 순영가법에 의한 순영가는 A보단 B가 크죠? B가 더 유리해요. 근데 내부를 봤을 때는 누가 더 유리하죠? A가 더 크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영가는 그냥입니까?
요구 수익률을 만족합니까? 만족하고 어느 정도 불극대화시킬 수 있죠. 근데 내부 세율법은 이 수익률이 다시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내부가 크다고 반드시 불극대화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 그런데 이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의해서 자금조달에 제한이 없다면 수요가 큰 비투자를 선택하면 불극대화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투자 규모가 다른 경우 내부세율법에 의한 투자 순위를 결정할 때는 합리적이다, 좀 비합리적이다. 넘겨볼게요. 그럼 어떤 법이 더 우수하다는 거예요? 수요가 넘겨보세요. 자, 내부 수익률은 하나예요, 복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복수는 하나예요,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거 선택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얘기해봐요. 허수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딱 단점은 그냥이야, 내부는 문제점이 있어. 그럼 어떤 게 더 우수하다는 거야? 수년가죠. 다음에 가치 가산. 그럼 수년가는 어떻게 돼? 합의 원칙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업과, 자, 우리가 500원하고 833원을 더하면 133 나오죠? 1330. 근데 내부는 50, 30에 80%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가치 가산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 수년값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교수님, 도대체 왜 그래요? 그럼 전 페이지 가봐. 내가 계산해 줄게. 전 페이지 가봐요. 전 페이지 가셨어요? 그럼 내가 해줄게. 봐봐. 지금 수년가는 그냥이야, 금액이야. 그럼 금액을 합쳐도 똑같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부 수익은 50, 30이 똑같이 나온다? 안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지금 박스를 보고 있나요? 자, A와 B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투자 금액이 나간 돈이에요. 나간 돈이 얘는 얼마가 나갔어요? 2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1년 후에 유입이 3천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인한다. 자, 거기 보시면 요구 수익률 20%라는 게 있나요?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불러보세요. 1 플러스 0.2에 1.1로 나누시게 되는 거죠. 그죠? 나눠보세요. 3,000을 1.1로 나눠보세요. 3,000 나누기 1.2. 자, 3,000,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3,000 나누기 1.2 나누셨어요? 얼마가 나와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문제 나옵니다, 지금. 심각해요. 얼마로 됐다고요? 그럼 2,500이 유입의 현가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유입이라면, 유출이라면, 그냥입니까? 유입에서 유출을 빼야 됩니까? 빼서 수년가가 500원이 나왔다는 얘기야. 아, 이거 이해 가셨어? 수년가가. 얘도 할 수 있겠지? 의욕이 없어. B의 투자 금액이 얼마 나갔어? 10,000원 나갔죠? 빼줘야 되죠? 빼줘야 됩니다. 얼마 들어왔어? 그걸 못 읽어요? 13,000원이죠. 그냥이야, 할인해야 돼. 그럼 1.1 나눠보세요. 13,000을. 13,000 나누기 1.2. 잘 안 떨어지죠? 뭐, 1,800, 이렇게 돼요. 1,833원이 나오죠? 자, 따라서 계산 문제 나온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빼면 요 금액이 남겠죠? 그럼 이게 833원이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자, 이걸 더해보세요. 500원에다 833을 더해보세요. 500원 더하기 833. 자, 1333원이 나오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랑 합쳐서 그냥이에요. 얘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그럼 얘와 얘를 더하면 합치면 얼마를 다 같이 투자한 건가요? 12,000원을 투자하게 된 거죠. 그런가요? 12,000원. 그 다음에 얘를 합쳐주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이 안 되세요? 16,000원이 되죠. 이게 나오면 가치 가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16,000원입니다. 그럼 16,000원에다가 아까 몇 점 몇으로 나눴었어요? 나눠보세요. 실제로 하셔야 돼요. 실제로. 16,000원 나누기 1.1을 해보세요. 나오나요? 자,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1,333만 3 나오죠? 그죠? 이거 우리가 13,000이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이걸 그냥 이제 빼줘야 돼요. 빼주니까 얘가 나오죠. 대답하십니다. 그죠? 나오나요? 다음에 가치 가산. 그러면 얘를 더해서 얘가 똑같으면 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대답하십시오. 근데 내부 수익률은 그래요. 그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수익률이기 때문에. 맞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부가 얘가 아까 50이고 얘가 몇 %였죠, 얘가? 그러면 이게 더해서 같이 나오려면 80%가 나와야 되잖아요. 따라서 안 나온다. 자, 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가볼게요. 내부 수익률 아까 기억나시죠? 자, 그냥입니까? 내가 지금 2,000원, 자, 따라보세요. 2,000원을 냈다. 이 차이점이 얼마를 벌었죠? 1,000원을 벌게 된 거죠. 아까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기억나시죠? 그러면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 그럼 2분의 1이 50%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해보세요. 자, 지금 얼마 투자했어? 자, 얼마 차이만큼 벌었어? 아니, 차이. 3,000원을 번 거잖아요. 아까 했어. 투자금을 내리고 올리라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돈을 다시 돌릴까?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얘기해볼게요. 내가 얼마 투자했어요? 10,000원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요? 3,000원 버는 거잖아요. 화이팅? 그럼 30% 나왔죠? 근데 이 합이 그렇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준다는 얘기예요. 대답해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얼마 투자했죠? 12,000이죠? 지금 뭐 하는지는 아세요? 그럼 이 차이점이 올라가겠죠? 그럼 12,000에다가 얼마를 올려야 돼요? 16,000원 벌었다는 건 4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4,000원 버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나눠보세요. 자, 4,000원, 12,000원 나눠보세요. 4,000 나누기 12,000원 나눴나요? 그러면 0.33 정도 떨어지나요? 그럼 0.33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33%입니까? 그럼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가치 가산은 수년간법만 된다. 왜 그럴까요? 수년간은 그냥입니까? 이 금액입니까? 가치니까 이 결과도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익성 지수나 수익률은 지수와 수익률이죠. 그럼 같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가산 법칙은 뭐만 된다? 수년가만 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넘겨보세요. 그 질문이 들어옵니다. 아까 108페이지로 가시면 108페이지에 디귿에 가치가산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가치가산 되는 건 어떤 법밖에 없습니까? 수년가밖에 없잖아요. 금액을 했더니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50% 30%를 거하니까 그냥이야. 이건 33%가 나왔어. 가치가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산은 수년가법만 된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밑에 투자안의 채택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칠판 보세요. 다음에 학교 내에서 요거가 나오면 작아야 된다. 좀 보자. 그럼 요거가 커야 돼요? 기대가 커야 돼요? 요거가 커야 돼요? 내부가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되죠? 수년가는 뭐보다 커죠? 0. 수익성 지수는요?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할게요. 안 맞지만은 따보세요. 수령이 수일이 이게 그렇게 외워요. 그냥 수령이와 수일이 그냥 외워. 그냥 수령이지. 수년가는 뭐보다 크고 수일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고, 그지? 알았어, 나도 쳐라. 그렇게 외워. 수령이하고 누가 있어? 수일이가 있어. 수일이. 그 다음에 수년가가 0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부가 요거 같다는 얘기죠. 수익성 지수가 1과 같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갈게요. 자, 따라서 빼갔나? 그럼 얘는 그냥 했어요? 뺐어요. 순영이 아세요? 순영이? 알아야 할 텐데. 그래서 뺀 게 수년가가 뭐보다 커야 돼요? 얘는 같게 했죠. 그러면 같게 한 할인율이 내부가 나왔죠. 그래서 학계론에서 요구가 나오면 작아야 된다. 내부가 커야 되잖아요. 순영이 아세요? 순영이? 순영이 아세요? 수일이 아세요? 수년가를 뭐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얘는 그냥 했어? 나눴어. 그러면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어림셈법은 다음 주에 할게요.
요 프린트 갖고 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번 주 일요일 날 특강 있는 거 아시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